문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들은 사실 없어요. 그죠? 예, 뭐 크게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먼저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SLS 마켓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예, 오픈 마켓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또 특징은 뭐 인플루언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 그래서 중복 투표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게 있다. 뭐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현황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 피해 건수가 같이 좀 나와 있죠. 그 피해 건수도 없다. 경험률도 있고 피해도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것들은 있으니까 뭐 이용을 좀 편리하고 좀 신뢰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일 테고, 그죠? SNS 마켓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안전성, 거래 안전성들을 높이는 게 이제 당연하게 정부 역할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사각지대가 있다. 그럼 사각지대 해소 방이 나와야 되겠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의무가 없다. 뭐 몇 가지 포인트들이 딱딱딱 짚혀져 있으니까 그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 관련돼서 사례들, 뭐, 몇천 사례들이 있으니까 되게 요런 식품들이다.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으니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식계산 똑같이 나오지, 인식계산. 뭐 잘 몰라. 뭐 이런 게 있는지. 뭐 이건 교육 뭐 이런 거로 연결되겠죠. 그죠? 뭐 등등등등. 요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럼 이제 얘네들 때려잡을 때 안 하면 다 광화문을 효수를 시켜버려? 이런 거보다는, 예, 처음부터는 좀, 예, 뭔가 좀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제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게 뭐 되게 뭐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트위터 등등등.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정도는 좀 한번 덤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 그래서 개정 여기는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렇게 뭐 예, 그러니까 자율 규제 이런 말 잘 보이시죠? 많이 보던 얘기 나오죠. 지금 보면 아 자율 규제 적절하게 이제 쓰셔야겠죠. 처음엔 이런 거 좀 써야 되겠다. 법이니까 이거는 의원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죠? 법 개정 되기까지 손 빨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냥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부분, 예,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최종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진 전에 이제 요렇게, 예,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그 전에 뭐 예, 법 만들어질 때까지 뭐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요렇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조금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모니터링 나와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뭐 이런 거 쓰라고 딱밥 던져주는 거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D국, E국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모니터링 얘기, 그다음에 이렇게 좀 특히나 그냥 상품들이 아니고 이제 먹는 거나 의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좀 안전성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선별적으로 해야겠다, 단계적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는 그런 취지일 거예요, 아마 그죠? 당연히 여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성을 좀 부과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도 무조건 그러니까 법을 바뀌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강제하려면 근거 구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법에 포함된 얘기니 그 전에 아까 뭐 자율 규제고 잘 엮어 쓰시면 대충 뭐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인식 개선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렇게 예, 좀 뭐겠어요? 예, 똑바로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거를 좀 더 예, 거버넌스적으로 좀 지원하고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G 플랫폼 같은 데에서는 뭐겠어요? 이렇게 자율 규제의 답변 예시가 나와야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와 이제 기업들 플랫폼 기업에서는 자율 규제가 있으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쭈쭈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우쭈쭈.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문제 자체는 되게 좀 심플해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문제라서, 뭐 여러분들이 뭐 복잡할 건 없는데, 제 시절에 이게 좀 많이 좀 흩어져 있죠. 이게 흩어져 있는 걸 잘 이렇게 체계 잡아서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것. 뭐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다른 문제랑 다른 게 추진을 한다고 바깥에 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을 좀 갖고 좀 얘기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질문 어떤 거 나올까요? 뭐부터 우선할래 이런 거 나올 테고요. 뭐 규제를 뭐 강화하는 게 무조건 일반적인 거겠냐 이런 얘기도 하겠고요. 뭐 등등등. 그다음에 또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기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업자들도 잘 몰라요. 조금 아름아름을 하는 경우까지 다 일일이 알 수 없잖아요. 그까지 일일이 다 하는 건 또 좀 오바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단계적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할래, 무엇부터 할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뭐 자율규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거 안 지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그런 얘기도 물어볼 테고요. 해외 사례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부터 좀 하면 좋겠냐, 우리 또 우려점은 뭐가 있겠냐. 대충 그런 데는 사이드에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규제는 마지막 질문인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정부 주도 자율 규제, 정부 규제 자율 민간 자율, 정부 규제 민간 자율 뭐가 낫겠냐, 뭐 그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냐.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예. 앞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류의 문제들. 항상 그런 게 엔딩 질문일 수 있어요. 항상, 그죠? 예, 정부 주도, 민간 주도. 정부 vs 민간. 요런 느낌? 요런 거 하나 좀 생각을 해 두셔서, 예, 좀 파악을 좀 하실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저거 이제 세금이니까요. 사업자가 똑바로 냈는지 이런 것도 좀 껴가지고, 뭐, 본인들이 아실 때, 탈세 우려가 또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딱 보면. 예, 그런 얘기 있으니까 세무직 같은 경우면, 뭐,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예, 날 잡아서 좀 해야겠죠. 그죠? 또 이런 문제 가능하죠. 이런 거 워낙 많은 데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거 다 이거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 또 하겠죠. 당연하게. 뭐 그런 정도의 질문 사이즈가 올 거를 좀 예비를 하셔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희망자가 아주 많았는데요. 엄선해가지고 한 세 분만 골라가지고 예, 선수들로 한번 국대 선수들로 뽑아가지고 이제 카타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문제 내용은 좀 보셨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법제도를 했을 때 이런 모델은 앞으로 뭐 신흥 이머징한 뭐 뭔가 있을 때 다 이런 템플릿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그죠? 이해했죠? 이게 좀 뭐 뭔가 좀 현재 규정이 없는 좀 애매한 물건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래, 그죠? 뭐 저는 나움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스마트워치. 관련된 규정이 되게 애매하고 여러 가지 걸쳐져. 이게 전자기기냐, 의료기기냐, 어? 과기정통부에서 책임져야 되냐,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통신이기 때문에 이건 또 방통위에서 건드려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는 딱 애매하겠죠.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 제품, 뭐 짜가 해가지고 믿고 했다가 무슨 사고 나가지고 뭐 심정마비가 일어났어요. 당뇨병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치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류의 의료기기들이 있어요. 그죠? 애매하다. 그럼 똑같이 여기 들어오죠. 똑같이. 뭐 해외에서도 뭐 직구하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잘 안 파니까. 그뭐 믿고 했다가 약간 그죠? 예. 뭐 저기 예. 어디서 샀다가 알고 봤더니 예, 짝퉁이더라. 뭐 그 데이터 못 믿겠더라.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면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그냥 되게 일사이즈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름만 바뀔 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늘 문제 푸실 때 약간 범용해서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드리고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분이니까 첫 번째는 그냥 풀 버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분들은 이제 대책 방안만 약식으로 좀 발표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발표 좀 들으시면서 예, 본인 쓰신 거랑 조금 더 비교도 해보시고 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또 기본 질문 위주로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땡땡님?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뭐 시간 됐으니까 바로 예, IC 브레이킹 생략하고 바로 발표 좀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8분 이내니까 안내 받으셨죠? 예, 뭐 넘으면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 콜사인 드릴 테니까 적절히 시간 안배하셔서 자, 먼저 발표 듣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십시오. 네, SNS 마켓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SNS 마켓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마켓은 SNS 계정을 이용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마켓인데요. 소비자 대 소비자 유형의 새로운 거래 형태입니다. SNS 마켓의 현황은 지금 현재 SNS 마켓 쇼핑 경험률이 2016년 15.6%에서 2020년 6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년 동안 약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에 비해서 피해 건수는 2016년 42건에서 2020년 2358건으로 약 50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법제 측면입니다. SNS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SNS 마켓이 개인 간 거래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SNS 마켓이 전자상거래법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여기에 대해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정보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 측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피해 구제 신청자 중 60%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했다는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데요. 특히 다이어트, 헬스, 건강 증진 관련 153개 식품을 수거해 전수조사 결과 19개 제품이 과대 광고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진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을 검토해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SNS 마켓에서 상품 판매 시에 통신 판매자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도입을 먼저 하고 평가가 좋으면 일정 기간 신고 의무를 면제해줘서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자사 SNS에서 상품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 정보를 사전에 동의 후 수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판매 시 최소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자유 규제와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거래 대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들로 구성한 모니터링 팀을 구축하여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서 각종 위반 사항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특히 먹거리 제품 등 건강에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제품을 우선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시급해 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 측면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의 어떤 요구사항이 불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불법 사항 요구 시 어떤 절차로 대처가 가능한지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이것을 시간 관계상 안 보고 그냥 지나치는 소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은 각 SNS에 일정 기간, 어떤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배너를 띄워가지고 이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철 스크린 도어 같은 데에다가 어떤 것이 불법에 해당되는지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붙여놓는 방법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분 30초 하셨고요. 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쓰셨는데 일단 그 SNS 마켓은 뭐 본인들끼리 사거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거래에다가 뭐 정부가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는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현재 4년 동안에 피해 건수가 50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보호와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 다른 이유는 없겠어요? 소비자 피해 때문만이다?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측면은 그러하고 또 네네. 뭐 산업적 측면은 없겠습니까? 산업적 측면이요. 네. 어,
산업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네. 당연하게 뭐 좀 뭔가 예 육성까지는 아니지만 뭐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지 뭐 이쪽은 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예 그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제가 다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음, 규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도 정부가 일정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피해만 아니면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알았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적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한 문제라고 SNS 마켓 관련돼서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이유 먼저 네. 들어볼 거예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건강식품 관련해가지고 허위 광고가 굉장히 음, 많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이거는 그런 건강식품 관련된 거로 그럼 어쩌면 좋겠어요, 대책이? 건강식품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우선 어, 특히 SNS 그 관리자분들에게 먼저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시급성을 알려드리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 다음에, 어, 좀 선별적으로 제품을 좀 선별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은 피해도가 높은 것부터 협력을 요청해가지고, 근데 뭐 네. 예컨대 뭐 페이스북이다, 인스타다, 뭐 네이버 뭐 등등등 뭐 이런 거다. 근데 관리자가 이거 언제 다 이거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느낌적 느낌이. 네. 그리고 또 이거 뭐 본인들이 할 의무가 없잖아요. 법적 규제가 없으면. 뭐 의무 없는 일을 뭐 해주시면 고맙기는 한데 뭐 의무 없는 일을 뭐 하라고 강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좀 다른 대책들을 좀 생각을 네. 해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가 진단 먼저 처음에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자가 진단 가이드를 마련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특히 판매 시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먼저 자율적으로, 음,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저기 보니까 뭐 제시에도 나왔죠. 60%가 뭐 모르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좀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건 좀 너무 긴 좀 한가한 얘기가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소비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 정부가 하려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뭐 네. 위해가 되고 중요하다며 네네. 본인이 네. 뭐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소비자들한테 좀 똑바로 알아서 거래하셔요라고 말하는 건 좀 한가한 얘기잖아요. 네. 플랫폼 관리자들 뭐 의무 없는데 이거 뭐 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뭔가 좀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어, 급하니까 정부 빨리 뭐 입장, 급한가 보다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제도록에서는 좀 천천히 하는 거고. 네. 그 전수조사를 일단 먼저 하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하는 그러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집중 단속 기간 같은 걸 잡아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털자 그런 얘기죠?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 법 개정이야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장기적으로 신고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뭐 이런 거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의무화하면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의무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우선 그 판매자 입장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개인의 어떤 일정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 판매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할 거고 그리고 일정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정보에 대해서 폐기 처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의무를 좀 최소화하겠다. 네네. 의무 최소화한 것도 뭐 예, 뭐 좋은 얘기인데요. 뭐 일괄해서 한 방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은 먼저 그러니까 뭐제 말씀 의무화할더라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게 좀 반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규제를 도입할 때 한 방에 하면 뭐 네. 반발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예, 단계적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어요? 우선 단계적으로 한다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먼저 추리고 그 그러니까 부분 어떤 대상을 어떤 순으로 추리는지 SNS를 보고 하자. 가장 많은 경우가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에서 거래하는 제품은 다 하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지도가 높은 SNS를 하되 그 SNS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하자. 네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요. 피해 규모 그 제품별로 피해 규모가 다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음, 그 제품 규모를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물품부터 하자. 피해 규모야. 피해 규모가.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거래 규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규모도 많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여기 뭐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들 뭐 많다면 거의 무슨 뭐 기업급이라면서요. 그런 분들이 아, 뭐 이런 거 뭐 네. 추천하고 이러면 또 막 와 이러고 뭐 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또 네. 인플루언서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본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인플루엔서라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 관리의 대상 아닌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를 먼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인플루엔서가 거래가 많을 것 같으니 그런 쪽부터 먼저 좀 예, 의무화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좀 이런 제도를 만약에 도입을 했을 때, 뭐 SNS 마켓이라는 게 뭐 그 자체가 무슨 아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본인 여러 가지 대책 방안들 중에서 SNS 마켓을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뭐 단순 얘기만 했으니까요. 뭐 포지티브하게 뭐 육성까지는 아니지만 좀 예, 균형 감각 있게 정책을 뭐 지원 정책 뭐 예를 뭐 그런 걸 한다면 어떤 거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SNS 마켓 관련해서 지원 정책이요? 네. 또 이렇게 의무화하고 자꾸 이렇게 좀 하니까 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국민들이 이용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뭐 부정적인 거 말고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한지 여쭤봤습니다. SNS 마켓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일단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인지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인지도 개선은 먼저 피해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면은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뭐에 대한 인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SNS 마켓에 대한 인지도 네. 어, 그래서요? 인데요. 일단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사후 평가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도가 개선된다면은 국민들의 사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SNS 기업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음, 인지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잘 그쪽에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소비자대책 마지막 질문인데,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뭐, 네네.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게 좀 효과적이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이 소비자 권리 보장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뭐, 그런 거 전철역 약간 뭐, 같은 메시한 데에 것 말고 좀 타겟팅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타겟팅이요. 네. 저는 SNS밖에 일도 관심 없거든요. 평소에 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교육 홍보를 하려면 뭐, 네. 대상에 좀 타겟팅이 돼서 좀 도달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젊은 타겟, 사람들이 많이 쓴다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20대나 30대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컷 18분 했습니다. 좀 길게 했어요. 예. 소감? 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일단 그 사례 같은 것도 전 나름대로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외웠다고 착각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뭐가 제일 아쉬워요? 한 것 중에? 음, 한 것 중에 사실 저는 SNS 마켓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랑 같은 급이네. 그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그건 아쉬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아무도 안 써봤는데 뭐 나왔는데 못 쩌라고. 뭐 그거는 네. 그렇고. 예, 뭐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뭐 대충 알 거는 같은데 뭐 또 다른 거는 질문에서는요. 질문에서요? 네. 예상 못한 질문이 있어요? 솔직히 다 예상 못했습니다. 에이, 거의 뭐 다 예상 필요성이 못했었는데, 뭐냐, 중요한 거 우선순위, 뭐 예, 이런 의무화시킬 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네. 그죠? 뭐 지원책 다른 방안은 뭐 없겠냐, 뭐 교육 얘기하니까 교육 홍보 방안 뭐가 있겠냐. 자, 교육 홍보 방안도 아까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교육을 시킬 건 아니잖아. 뭐 물건 사면서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문제에 나와 있죠. 몇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걸 확인하라고. 아까 발표할 때도 그런 거 확인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확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잘. 어디다가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럼 타겟팅을 좀 해야지. 뭐 지하철역 이런 거는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 네.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다. 20, 30대가 많다. 어디에 활용해 제일 좋겠어요? 어디에다가? SNS에다 하는 게 제일 짱 아니야? 음, 트위터나 네이버 페이스북 맨날 뭐 광고 뜨더만 광고가 더 많더만 맨날 봤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죠? 예, 뭐 사업자들과 협조를 얻어서 중간에 뭐 광고 100개 넣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거래할 때 체크하세요. 뭐 이런 거 하나 좀 넣어달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일단 첫 번째 온라인에서는 회원들은 마켓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오프라인에서는 학교 그래 대학생 세실 많이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대학생이 제일 많이 하시니 뭐 대학교 교내 캠퍼스에 뭐 플랜카드라도 걸든지 그러니까 밥 먹는데 앞에다가 예 포스터 하나라도 갖다라고 좀 붙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야, 그런다니 뭐 별거 아닌데 괄호 열고 뭐 이런 등 예시 아까 내가 이런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 메인 디시는 아닌데 뭐 좀 디테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생각을 해내니까 질문을 하면 뭔가 좀 오지 않겠어요. 그죠? 자, 무난하게 하셨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예, 인상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 갖춰서 그냥 조곤조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무난하니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뭐 인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중간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그 하나 좀 체킹할 것은 실효성 대책에서 여기서 핀을 좀 나갔는데요. 아까 발표했잖아. 급하면 뭐겠어요? 빨리.
조치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뭐겠어요? 이거 산업안전편 우리 상황형 할 때도 했었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했던 취약계층 산재 PT 문제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벌어지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 제도,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좀 낮은 문제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단도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산업안전편에서도 이거 상황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 급하니 일단은 좀 다는 안 되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좀 타겟팅해서 일부라도 예, 해당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켜서 예, 뭐 좀 집중 단속부터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집중 단속하는 게 계도 효과가 되게 커요. 이해하셨어요? 참고로 말씀 안 드렸죠.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경찰 쪽에서 하여도 검찰에서 마약 하는 바람에 그죠? 단속 나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카메라 다 들고 그 뭐겠어요? 한다고 이렇게 쇼업 하는 거예요. 이유는 경찰도 우리가 고생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 뭐 없지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광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죠? 그 좋은 광고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그런 발상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지긴 했습니다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군데라도 찍어가지고 이게 딱 한다. 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런 거 리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며요. 뭐 패션 쪽에 뭐 화장품 뭐 유명한 사람 그 누구 있잖아. 왜 그 무슨 데이트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뭐 알고 봤더니 다 뭐 구라였다 뭐 이런 거고 제품 다 개망이 이상한 거 갖다 놓고 팔았다 이래가지고 예, 매장됐다 뭐 이런 작년에 누구 있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느라고 잘 모르셨죠? 예. 저도 일하느라고 잘 몰랐어요. 뭐 그런 대표적인 예,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타겟팅해서 그죠? 뭐 대표적으로 좀 하도록 하거나 좀 단속을 좀 하거나 뭐 물품 뭐 아까 뭐가 됐건 간에 아까 협조 얘기도 잘했어요. 그게 된 다음에 또 일부 좀 그런 거 잘 따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그죠? 협조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확인하시라. 이렇게 공익적으로도 쓸 수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시 자료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제시 자료에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끌어다가 뭘 자꾸 하려고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제 말은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 정보기도 되게 중요해요. 제시 자료에 인플루언서들이 이 문제의 사실 원인일 수 있으나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가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해서 예, 효과라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효과가 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상들을 좀 해보시라는 취지예요. 그죠? 뭔가 멀리서 이렇게 거하게 찾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제시자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집중 단속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제시자료에 단속해서 효과가 있었다. 아마 이게 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의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들이 제시자료에 봤더니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 나와 있더라.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이런 데서 좀 알리면 좋겠다. 그런 좀 내용 그 자체를 좀 인용하면서 하는 방식,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시절에 이런 발표나 답변, 문제를 염두에 두면 되잖아. 뭐 물어볼 텐데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답지를 쓰실 때 기본적인 정보들은 좀 갖고 오게 그런 거. 꼭 안 써도 되지만 필요하다 싶으면 넣어 놓는 거 조금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시 자료를 항상 우주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하면 보고도 아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는 질문이 아니고 네가 잘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가 조금 구체적인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봤는가 정도 수준을 묻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아이디어를 내라는 게 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제시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시면 좋겠다 정도. 마음에 들었습니까? 제 발표가요? 제가요. 아, 네네. 아, 네. 소감 마지막. 일주일 남았는데 네. 집에 가서 열심히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부까지는 알고 그냥 정리를 좀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 답지 보면서도 앞에 또 인식개선 많이들 봤잖아요. 쭉 하면 인식개선과 또 홍보 방안도 좀 보시고 이게 타겟팅이구나 결론은. 뭐 그건 뭐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 주변에서 자꾸 이게 좀 보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